자, 요거 이제 실행할 때 DB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일단 로그4j 부분을 좀 고쳐주세요. 로그4j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src 메인의 리소스 여기에 여기 로그4j는 그냥 내비뒀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 여기에 있는 독타임만 이쪽에 있는 것만 고쳐서 경고를 이제 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이쪽에 DB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내비뒀습니다. 그대로 내비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c 테스트의 리소시스 안에 로그4j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 DTD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요거는 DTD는 챕터 1에 챕터 EX00 EX00에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커밋을 받으신 분들은, 체크아웃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제 거 그쪽에 보시면 다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안에 있는, 여기 테스트 리소시스 안에 있는 것에다가 여기 DB 처리하는 거 요거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EX00에 가시면 요거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으시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콘솔에 찍히는 게 이제 많은 커넥션이나 뭐 이런 거 커넥션이나 리절트 셋 그다음에 클로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쫙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돼서 이제 내용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되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일 수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 부분을 일단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좀 편하십니다. 편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어제 맵퍼 어태치에다가 저희가 셀렉트 해가지고, 요거, sys-1 해가지고, 어제 등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YYY-M-DD로 업로드 패스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와서, 요거 찾아가지고 옵니다. 찾아가서 DB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폴더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비교 처리를 하려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에 등록이 된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등록된 게 현재 30일이거든요. 30일이기 때문에 어제 8월 30일 폴더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희가 등록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그냥 계속 코딩만 하시고 이제 등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등록을 한번 해주세요. 오늘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돌리시고요. 서버를 잘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로카로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에서부터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하시고 리스트 뉴 보드 쓰시고요. 타이틀에다가는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이제 라이트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파일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이미지 파일이네요. 이미지 파일이든 뭐든 이제 선택해가지고 써주시고요. 저는 바탕화면 써서 사용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이미지와 이미지 아닌 파일을 이제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세요. 열기 하시면 이게 서버로 올라간 거고요. 폴더와 함께 서버로 올라가고 이제 서밋을 내서 이용하시면 이제 41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했고요. 41번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첨부된 파일들이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셔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에도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두 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3개인데 폴더에서 볼 때는 5개인 거예요. S 언더바가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이제 8월 31일입니다. 31일 날짜로 생겼습니다. 맞나요? 되시겠죠? 30일이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31일자의 파일을 복사해서 30일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고요. 붙여넣기 해서. 오류두기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어서 지금 등록한 거 30일로 등록한 것처럼 뻥칠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폴더 자체를 지금 30이랑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30으로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없는 걸로 됩니다. 파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원래는 31일인데 오늘 날짜 한 거죠. 오늘 날짜. 어제 등록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거 방금 전에 등록한 거를 오류두기 할까요? 오류두기 하셔가지고 복사하셔도 되고 30일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이렇게 이동시키세요. 됐죠? 이동시키시고 이제 쓸데없는 파일을 몇 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파일 집어넣는 것은 저희가 이제 팔 탐색기 한 개 더 여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업로드로 올리지 않은 이제 파일들을 이제 지워야 될 거니까 여기 PDF나 이미지나 텍스트나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몇 개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좀 간단한 파일은 간단하게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쓸데없는 파일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섞어 놓으셔야 돼요. 쓸데없는 파일과 실제적으로 DB에 올라온 파일을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치셔야 되죠? SQL 디벨로퍼 여세요. SQL 디벨로퍼를 연다. 자, 이번엔 DB에 해당되는 것을 고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DB를 여기 31일로 돼 있으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겠죠? 31일로 돼 있는 거는 30일로 바꾸시면 되세요. 30일로. 그럼 이제 폴더가 30일 쪽에 폴더랑 연결이 돼서, 이제 그거랑 연결이 돼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업데이트 하시면 되죠. 업데이트 쓰시고요. TBL 언더바 어태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쓰시고, 지금 수정하려는 게 지금 업로드 패스입니다. 업로드 패스. 그래서 업로드 패스를 수정하려고 그래요. 업로드 패스 이꼬로 수정하려는데 인용부 한 개짜리 쓰시고요. 2022년 역슬래시죠. 여기 데이터가 지금 역슬래시입니다. 2022년 역슬래시 08 역슬래시 30일로 바꾸자. 30일로 바꿔봅시다. DB를 웨어 문장 주시고요. 웨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패스, 지금 날짜를 쓸 수도 있는데 업로드 패스가 이렇게 이꼬로 사용하시고, 31일로 돼 있는 거, 30일로 돼 있는 거 말고 31일로 돼 있는 거를 30일로 바꾸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제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3개가 업데이트 나오시고요. 자바에서 적용을 하려면 커밋을 붙이셔야 됩니다. 커밋을 붙여서 실행을 한다. 되시겠죠? 자, 그럼 폴더가 31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TBL 어태치 이걸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30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어제 쓴 게 아닌데 어제 쓴 것처럼 이제 고쳐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사용하다 보시면 제가 어디 짠 것을 보시면 짠 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짠 걸 보시면 이렇게 여기 DB에 해당되는 거고요. DB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실제적인 파일로 들어가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리무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부 다 지우자.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DB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이게 리무브에서 빠져야 되고요. 지워야 될 거는 쓸데없는 걸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실행해 버리면 다 지우죠. 다 지우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다지 이제 프로그램 처리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 이제 클래스 파일 체크 타스크라는 클래스, 이거는 스케줄로 짜기 위해서 메소드에 스케줄을 붙여놨죠. 스케줄 붙여놨고, 얘를 쓰시려면 폼.xml에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밑으로 쭉 보시면 여기 컬스라는 게 필요하시고요. 컬스라는 스케줄러가 필요합니다. 컬스에 해당되는 게 라이브러리가 요거 한 개 다운받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에 해당되는 거,
작업해 놓는 것을 다운받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요거를 다운받게 썼으면 이제 루트 컨텐츠 XML에서 걔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우리가 짜는 스케줄러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 컴포넌트 스캔하게 잡아서 이제 타스크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스크에 해당되는 것이 어노테이션으로 동작하도록 이렇게 타스크 어노테이션 드라이브이라고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새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클래스를 짜시는 거죠. 그래서 파일 체크 타스크를 여기서 이제 실제 짜고 있고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DB를 써야 되니까 보드 어태치 매퍼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자동 DI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거 안 하시면 이제 뭐가 안전하지 못한 뭐다 이러면서 이제 생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자체 파일 체크 태스크가 자동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붙여놨죠. 컴포넌트 보시고 루트 컨텐츠 XML에 베이스 패키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얘는 이제 자동 생성이 안 된다. 그래서 루트 컨텐츠 XML에 여기 되죠. 베이스 패키지로 이렇게 정의가 만들어놨죠.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만듭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어서 파일 체크하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위에 스케줄드라는 이제 어노테이션한 게 붙여놨는데요. 크론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그 동작 시에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 앞에서부터 초, 분, 시, 일, 월, 연도라는데 시, 그 다음에 주입니다. 주. 일주일에 주가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언제 무슨 요일 날 동작을 시키자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기 0이라고 쓴 거는 그 0초가 될 때마다 실행을 하자. 0초. 그러니까 1분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1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삭제해야 할 파일을 찾아서 이거 쓸데없는 파일입니다. DB에 있는 파일이 아니고요. 찾아서 삭제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도록 만들었고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리스트에서 어태치 VO라는 것을 이용해서 파일 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어태치 VO니까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정보 있죠. 정보 중에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이 파일 네임인데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서 그 폴더에 해당되는 게 업로드 패스죠. 업로드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그 UUID 언더바 파일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셔야 그래 이제 완전한 데이터 파일이 나오는 거죠. 그 파일의 위치하고 파일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서 사용하자. 근데 이게 타입이 만약에 이미지인 경우에 트루인 경우에 이미지면 이제 S_바 붙인 걸 한 개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DB에서 가져오는 건데 어태치 매퍼니까 매퍼에서부터 가져와서 get old files 하면 이제 옛날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런 파일을 가져오자. 그럼 파일 리스트가 가져와집니다. 가져와져서 지금 이제 요거를 찍어봤어요. 찍어보는 게 어디냐면 이 파일 리스트에서 저희가 찍어봅시다라고 했던 게 DB 파일이라고 여기서 찍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파일 리스트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포이치라는데 요 패스라고 쓴 것은 요거 나중에 파일 리스트 패스라고 쓴 것은 여기 파일 리스트를 가지고 걔를 한 개씩 받아내는 거를 쓰신 다음에 맵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VO를 한 개씩 꺼내가지고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이제 맵이 key and value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패스라는 클래스에 보시면 get 해가지고 얘를 절대 주소로 이제 파일 객체 이전에 절대 주소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가 있으는데 여기 get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패스라는 객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관리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콤마를 쳐서 요 콤마에서 콤마 친 것을 전부 다 조립을 해서 보통 폴더 만들 때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요걸 조립을 해서 그걸 패스로 만들어줘요. 패스로 만들어주고요. 얘를 수집을 하는데 컬렉트라는 걸 수집을 하는데 컬렉터스 그래서 투 리스트에서 리스트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그 컬렉션에 해당되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럼 얘가 그 컬렉션에 해당되는 패스의 리스트의 패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리스트인데 얘가 뭐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패스니까 하드디스크의 어느 위치에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관리해주는 객체가 패스인데요. 그 패스 형태로 저장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패스 형태로 저장이 된 거. 요거는 지금 완전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요거 DB에서 꺼낸 거는 이게 정보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는 이제 저장 위치, 그 다음에 업로드 패스, 그 다음에 UID 붙이고, 언더바 붙이고, 그 다음에 get 파일 네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 조립을 해서 그 어느 폴더 위치에 요 폴더 위치, 이 드라이브, C 드라이브의 요 폴더 위치에 그 다음에 날짜 폴더 밑으로 그 다음에 UID 붙이고 이런 파일로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을 조립을 다 한 다음에 걔를 패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패스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요. 걔를 이제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인 경우 여기 이미지 아닌 경우는 그 이미지와 이미지 아닌 경우를 전부 다 했는데 이미지 경우는 S 언더바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일 리스트 요겁니다. 파일 리스트에서 이제 트림으로 꺼내시면서 필터를 했는데 여기 필터는 이 중에서 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요 리스트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검색을 해놨는데 부요 중에서 is file type이라는 것을 이제 메소드를 썼어요. is라는 게 있네요. 이게 is라는 거를 처음 보시죠?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이제 불리엔 타입의 getter가 is를 붙여요. 불리엔 타입의 getter. 지금 부요에 그 저희가 이렇게 보드 어태치 부요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불리엔 타입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src 메인의 자바 도메인 방금 전에 보신 게 보드 어태치 부요고요. 부요 밑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getter가 있죠. getter가 이렇게 get 붙다가 그 다음에 is 파일 타입은 get이라고 붙지 않고 is로 붙었습니다. is. 이게 getter예요. 불리엔 타입.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 다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다 앞에 변수 앞에 이렇게 get을 붙여서 얻어오자 이렇게 썼는데 불리엔 타입만 이게 is 파일 타입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get을 안 붙이고 is를 붙입니다. is. 그래서 이게 getter입니다. 아시겠죠? 불리엔 타입의 getter는 is 파일 네임으로 붙인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is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true 아니면 false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검색 필터니까 뭔가를 걸러내는 건데요. is 파일 타입이 true인 것만 걸러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미지란 얘기죠.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맵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VO 그에 대한 VO를 담아서 여기 소스를 그대로 쓰는데 S 언더바가 더 붙었어요. S 언더바 더 붙여서 이제 작성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포이치 만들었죠. 포이치 만들어서 파일 리스트 패스에다가 add해서 추가시키는 거죠. 추가 원래 있는 것에다가 계속 추가를 시켜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S 언더바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DB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찍은 거예요. DB 목록을 출력을 해보자. 여기 찍은 겁니다. 찍어 사용하시면 여기 이제 제가 DB 파일 땡땡 해가지고 찍어보세요 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여기 DB 파일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저희 이미지가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여기 S 언더바 더 붙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일이 다섯 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섯 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이렇게 다 출력이 되고 있고요. 출력이 되면서 S 언더바 이미지인 경우에는 여기 PNG, 뭐 GIF 이미지인 경우에는 S 언더바가 더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S 언더바 이렇게 붙어서 파일들이 더 붙어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여기에 슬래시가 한 개 더 붙었네요. 슬래시가 한 개 더 붙었어요. 파일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DB에서 가져온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있고요. 예, 위치 플러스로 해서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해줘야 됩니다. 항목이 더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다 계속 나와서 지금 제 소스로 볼 때는 이게 여기를 이제 파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기본 폴더, 그 다음에 저장 위치, 그 다음에 여기 파일명인데요. 파일명에 이렇게 콤마 쓰신 게 아니라 플러스를 해서 이어줬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네임 붙일 때 이렇게 파일네임, 맨 마지막 게 파일네임입니다. 붙여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이제 얘가 다시 돌겠죠. 서버가 지금 자바를 고쳤기 때문에 다시 돌 것 같고요. 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발견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붙여야 합니다. 서버를 일단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리스타트. 서버 안 돌아왔습니다. 서버를 리스타트해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이게 이제 1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나오겠죠? 네. 이쪽에 맨 마지막에 파일명 만들 때 UUID 플러스 언더바 그다음 플러스 콤마를 어제는 콤마를 찍어놨는데 콤마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서 get 파일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붙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콤마를 찍었는데 콤마를 찍으면 여기 세퍼레이터 그 폴더와 폴더 사이에 집어넣는 역슬래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거에 이제 여기 C 드라이브에 업로드 이미지까지만 썼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 업로드 패스 사이에 역슬래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역슬래시를 그 콤마를 찍어 사용하시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역슬래시를 집어넣게 된다. 근데 파일 네임 만드실 때는 역슬래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전부 다 이어 붙여서 파일 네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콤마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드시면 요거 똑같은 이름에 해당되는 건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A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요거는 지우면 안 되니까 리무브에는 이게 4A 되어 있는 게 파일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쓸데없는 파일만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지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포이치 그 파일 리스트 패스에 들어있는 이렇게 전부 다 가져와서 뭐 이미지하고 파일 가져온 것들을 이제 패스로 만드는 것들을 포이치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로그 워닝으로 해서 DB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찍어 보시면 P 해가지고 찍어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 DB 파일 땡땡이라고 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DB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3개입니다. 이렇게. 여기 3개인데 이미지가 2개라서 S 언더바 붙어서 총 5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실제적인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온 건 어디지? 이건데요. 그 이미지인 경우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DB 목록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대신 이렇게 이중선 밑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서 저희가 목록을 가져올 차례예요. 그래서 폴더에서 파일이 어떤 게 있지라는 건데요. 파일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져오는데요. 파일 객체를 좀 다룰 줄 알면 이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닌데 여기 파일 객체로 이 폴더를 선택을 하세요. 먼저 폴더를 선택하면 지금 여기 폴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목록 좀 주세요 라고 함수를 쓰면 이 목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파일 객체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 DR이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to 파일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넣어놓고요. 파일 객체로 넣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한번 찍어봤어요. 위치는 뭐 이렇게 타겟 dir get 절대 패스 앱솔루트 패스 이렇게 쓰시면 이제 C 드라이브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타겟 DIR은 이렇게 나오죠. C 드라이브 업로드 밑에 이미지 밑에 날짜 폴더 어제 날짜 폴더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어제 날짜 폴더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어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get folder yesterday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제 그 캘린더 오늘 날짜의 캘린더를 만들어서 -1 한 어제 날짜를 세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식의 데이터 이런 형식의 날짜형 데이터에서 대시를 파일 세퍼레이트인 역슬래시로 바꾼다. 이해되시겠죠? 역슬래시로 바꾸면 얘가 이제 날짜 그 원하는 날짜에 해당되는 이런 형식의 이제 그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형식의 문자열이 나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어제 만들었습니다. 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렇게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파일로 만들자. to 파일을 마우스 가다 대시면 이게 리턴 타입이 파일입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이게 지금 파일이에요. 파일 객체인데 파일이라는 객체는 그 파일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폴더도 관리해요. 그 폴더와 파일을 같이 관리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타겟 DIR이 폴더일까요? 파일일까요? 폴더이죠. 폴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장 폴더의 파일 객체 만들기예요. 저장 폴더를 파일 객체로 만들기를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로 찍어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C 드라이브 업로드 밑에 이미지 이미지 폴더에 날짜 슬래시 년 슬래시 월 슬래시 1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그 타겟.list 리스트 파일즈 하시면 얘가 이제 모든 파일들이 배열로 나옵니다.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리스트 파일즈를 쓰시면 이쪽에 폴더 안에 있는 여기 폴더 안에 있는 폴더나 또는 파일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게 리스트 파일즈예요. 리스트 파일즈라면 이거 한 개 한 개씩 꺼내 가지고 배열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배열로 만들어서 파일 배열로 만들어준 다음에 만들어주니까 이거를 가지고 폼을 돌린 거죠. 폼을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걸 찍어보시면 여기 파일 네임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F라고 붙어 있는 게 지금 이제 폴더에서 꺼내온 파일이에요. 이렇게 됐죠? 얘는 쓸데없는 파일이 몇 개 섞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는 이제 쓸데없는 파일입니다. 나머지는 쓸데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라는 파일은 그 쓸데없는 파일을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기 위해서 그 삭제하려는 파일들, 그 remove files에서 쓰는 것은 그 타겟 dir에서부터 리스트 파일즈 해가지고 파일을 꺼내오시는데 그냥 리스트 파일즈를 쓰면 여기 가로열고 가로닫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시면 모든 파일과 폴더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리스트 파일즈에서 이렇게 필터를 여기 안에 있는 게 필터입니다. 필터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필터는 여기 보시면 파일 리스트 펜스 중에서 요게 뭐냐면 이제 DB에서 꺼내온 거죠. 위에 파일 리스트에서 DB 목록에서 꺼내온 겁니다. 꺼내와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DB에 있는 거 컨테인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디스크에 있는 거하고 여기 디스크에 있는 거하고 이제 DB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거 한 개당 이제 폼을 돌려서 여기에 인자음료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있다면 true. 여기가 true면 있답니다. 느낌표 붙였어요. 느낌표 붙였으니까 없다예요. 없다. 아시겠죠? 교재에서 쓸 때는 equal false라고 썼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교재에서는 equal false라고 쓴 건데 equal false라고 쓴 거하고 느낌표 이렇게 딱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없다입니다. 없다. 목록이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리무브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요. 파일에다 집어넣어서 파일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일별로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 전에 한번 찍어본 거죠. 요런 것들은 지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쓰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실제적으로 지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지울 때는 파일 쓰시고요. 파일 점 쓰시고 델리트 이렇게 지우시면 이제 파일이 날아갑니다. 자, 서버 중지시켜야 되겠죠? 서버를 중지시키시고 스톱. 서버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리시면 되죠. 돌리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1분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1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돼서 서버를 다시 스타트합니다. 1분이라는 게 딱 1분은 아니고요. 0초가 됐을 때 몇 분 0초 이렇게 됐을 때 그 동작을 합니다. 스타트 다시 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이런 타스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서버를 중지 안 시키면 동작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콘솔 한번 지워 놓겠습니다. 지워 놓고 맨 처음에는 이제 삭제할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여기 삭제할 프로그램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이쪽에 가보시면 세 개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8개였었는데 5개만 남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리무브 파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웠기 때문에.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처리될 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시고요. 예, 실행에 대해서. 되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번 더 실행이 되더라도 위에 거는 나오는데 여기 이제 쓸데없는 파일들이 섞여 있죠. 파일 디렉토리 안에. 그래서 이제 1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실행이 되면 리무브는 사라져야 되고요. 리무브는 없어야 되고 db와 파일 네임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개수가 똑같고 리무브는 사라졌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일을 올리다가 쓴 것이 이렇게 1분마다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장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0시 0분 이렇게 썼고요. 0시 0분 그 다음에 시간은 2시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2시에 처리를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12시부터 2시 사이에 들어간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지금 여기에 2시에 삭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제 거 삭제하잖아요. 어제 거에서 이제 삭제를 해서 쓰는데 이게 새벽 2시니까 사이에 요 새벽에 사이에 써져 있는 건 오늘 새벽에 써져 있는 거는 어제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벽에 좀 지우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루 주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써져 있는 거는 스케줄에 써져 있었던 거는 요게 이제 별표였습니다. 별표에서 요거는 이제 1분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1분마다 실행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실행이 됩니다. 하루에 새벽 2시에 실행. 되시겠죠? 네. 새벽 2시 말고 다른 때도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콤마를 쓰시면 됩니다. 콤마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작성을 해서 써주시면 되시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0/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교재에 이 주기를 참조하셔서 이제 스케줄을 만드신 다음에 쓰시면 되십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얘를 쓰시면 됩니다. 스케줄을 써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사지 않고 장바구니만 계속 담아놔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장바구니 데이터가 무한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래된 장바구니 데이터는 삭제해버리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회원 휴먼 계정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